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토요일 문항이고요. 1번 문항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 문항은 뭐 이런 거죠. A, B가 이제 양수인 두 상수 A, B에 대해서 타원 이것의 두 초점을 F와 F'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제 1번, 2번 이렇게 이제 풀이를 이제 해보라는 얘기인데 뭐 문제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빠르게 이제 해보시면 지금 이제 1번은 뭐냐면 K가 A보다 크다. 그런 상태에서 A가 K, 0인데 여기서 이제 타원의 그 접선주 접점 이것의 Y좌표가 양수인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때 이제 그 접점을 P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를 A, B, K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근거를 이제 논술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려면 바로 지금 접점 P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X1, Y1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외워서 적용을 해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다만 이제 얘가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외우지 않으신 분은 음함수의 비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제 기하 상황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해봅시다. 기하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를 보시면 지금 현재 타원이 A가 더 큰 상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지금 여기 해서 접선을 이렇게 이제 그은 겁니다. K, 0에서 그랬을 때 이 점 얘를 이제 P라고 하자. 이런 얘기지. 그때 이제 이 아이를 X1, Y1이라고 이제 잡을 수밖에 없겠죠. 접점을 이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 이제 외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A 제곱분의 X1X B제곱분의 Y1Y 얘는 1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데 외우지 않으셨다면 제발 이제 이렇게 해줘. 내가 음함수유법을 적용하면 A제곱분의 2X 더하기 B제곱분의 2Y dy dx 얘가 빵이겠죠. 따라서 이제 dy dx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얘 날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제곱 y분의 b제곱 x 이렇게 된다. 따라서 y 빼기 y1 접선의 방정식이 아닌 마이너스 a제곱 y1분의 b제곱 x1 x 빼기 x1 이런 식이 이제 가능. 자, a제곱 y1은 여기에 이제 곱해줄게요. 그러면 a제곱 y1i 그리고 a제곱 y1제곱 마이너스 b제곱 x1x b제곱 x1의 제곱. 자, 어떻게 하자고? 얘 넘겨. 그러면 a제곱 y1i b제곱 x1x 얘는 a제곱 b제곱 x1제곱 a제곱 y1제곱 이렇게 된다. 이제 a제곱 b제곱으로 모두 다 나눠요. 그러면 얘는 a제곱분의 x1x b제곱분의 y1i 얘가 a제곱분의 x1제곱 b제곱분의 y1제곱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x1, y1은 이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1이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1이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해봐라 제발. 해볼 수 이게 외우신 분이야 상관은 없지만 아직 이제 외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 그죠? 음함수미법으로 적용을 해서 구해본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뭐 이런 얘기죠. 어딜 지나야 돼? K, 0을 지나야 돼. 넣는다고. 알겠습니까? K, 0을 넣어요. 그러면 A제곱분의 누구야? X1K 0은 1이 되니까 결국엔 X1을 이제 구하시면 뭐가 됩니까? K분의 A제곱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자, Y1까지 구해줘야 하니까 이 식에 넣으면 되겠죠? A제곱분의 X1제곱 B제곱분의 Y1제곱도 1이 되니까요.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Y1은 얼마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K분의 B 루트 K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까지 나온대.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가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면 이제 1번에서 A, B, K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을 이제 줘버렸어요. 구체적인 식을 줘서 사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 구하라고 했는데 직접 다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A가 5고 B가 4이기 때문에 초점까지 구할 수 있어요. 일단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25에서 4를 빼니까 16을 빼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 아이는 이제 초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F가 3,0 F 프라임이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Q는 어떤 점이냐면 접선 L에 수직인 직선 L 프라임이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이렇게 되겠지. 얘가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런 아이가 될 거고, 이 아이가 바로 Q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뭐를 구하는 거냐 했더니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제 이 길이 구하시고, 그리고 이 길이도 구해서 그 거리의 비율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비율의 합을 구하는데 일단은 뭐 성질도 있는데 성질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구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성질까지 이제 외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별로 없을 테니까. 자, 보시면 일단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일단은 x1이 얼마냐? 1번의 식에서 x1은 k분의 a제곱이었으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13분의 25 이렇게 될 거고, y1도 역시 그대로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y1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y1은 13분의 48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때 누구를 구해야 돼? Q도 구해줘야 하겠죠. 자, Q를 구하는데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법선의 기울기. 수직인 직선을 우리는 이제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아까 우리 지웠는데 dy dx가 이제 얼마였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제곱 y분의 b제곱 x였어요. 맞습니까? 이거였는데 이것에 이제 수직이니까 법선의 기울기 L 프라임의 기울기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b제곱 x분의 a제곱 y.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될 테니까 결과 여기에서는 뭐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합니다. b제곱 16이죠. 그리고 x1, y1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x1 넣으면 13분의 25. 그리고 얘는 25, 13분의 48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3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L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y 빼기 13분의 48 3배의 x 빼기 이렇게 되나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누구를 갖다가 x 절편이기 때문에 y에다가 빵을 이제 대입해 주시죠. y에다 빵을 대입하고 이제 x 값을 구합니다.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되냐? 얘가 x는 13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q의 좌표가 13분의 9,0이 되는 거고, f가 3,0이고 f 프라임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p의 좌표까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p의 좌표가 13분의 25, 13분의 48 이렇게 됩니다.
인내심이야. 인내심. 뭐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모르겠는 사람은 이제 QF의 길이 바로 이제 구하시는 거죠. QF의 길이 요거 이제 구하시면 뭐 이거야 바로 구할 수 있죠. 13분의 39에서 9를 뺀 거니까 얘는 30. 오케이? 그리고 PF의 길이 이게 좀 그지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PF 구하시면 루트 13분의 25에서 3을 뺀 것의 제곱 그러면 이제 13분의 14의 제곱이 되겠죠. 얘의 제곱과 13분의 48의 제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나오냐면 얘는 13의 제곱분의 얘가 250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알고 있죠. 13분의 얘는 50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 알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뭐 이런 거야. QF의 길이 역시 구하시면 13분의 48이 되고요. 거기에 QF의 길이 이렇고 QF 프라임의 길이가 이렇고요. 그리고 F 프라임의 길이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PF 프라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13분의 80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13분의 이제 80이 되어서 결과 우리가 이제 QF 분의 PF 이거 이제 구하시면 3분의 5가 나오죠. 다시 QF 프라임 분의 PF 프라임 이걸 구해도 또 3분의 5가 나온다. 그래서 3분의 10이 이제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데 다만 이제 성질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지금 이제 이 아이는 타원의 이제 광학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타원의 이제 광학적 성질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초점에서 이렇게 나온 빛은 접선의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과 이 각이 이제 같아지는데 결국에 이제 입사학과 반사학은 이 법성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결국에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게 같냐?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맞습니까? 이건 뭐야? 삼각형에서 바로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라서 결국에 이 아이를 이제 A, B, 얘를 C, D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지. A 대 B는 여기다 써볼게. A 대 B는 C 대 D. 그러니까 C분의 A랑 D분의 B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 하나만 이제 구해내면, 즉 3분의 5 하나만 구해내면 똑같이 얘도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성질을 알고 있고 사실 이제 증명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뭐 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나오겠네 예측하는 정도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제 증명하는 문제는 요새는 이제 출제되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구해서 구할 수 있는 실제 이제 해설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습니까? 학교 측 해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성질을 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건 없으나 다만 이제 답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적용해 달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